Focus 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도 하다스터디의 위쌤과 하다스터디의 예쌤을 모시고 약식형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 아마 많으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약식형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원대회 같은 경우는 11월 19일날 자연계열, 그리고 11월 20일날 인문계열이 약식형 논술이 준비되어 있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24일, 그리고 25일과 인문, 자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술교육대 같은 경우는 11월 25일날 자연계열, 그리고 한국외대 자연계열은 11월 26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27일에는 한국공학대학교가 약식형 면접, 약식형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약식형 논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약식형 논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약식형 논술 1타 강사 위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쌤, 약식형 논술 작년에부터 이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이 약식형 논술이 뭘까요? 예전에는 적성검사라고 얘기하는 시험을 이제 주관식 시험, 수학 같은 경우는 서술형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논술이라는 거는 다른 수리 논술이나 과학 논술처럼 문제 지문이 길거나 이러지 않고요. 수능형 문제인데 그거를 어느 정도 서술을 잘 하느냐, 그런 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인문계열이랑 자연계열이랑 문항수가 조금 다릅니다. 가천대학교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9문제, 수학이 6문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6문제, 수학이 9문제인데요. 각 10점씩 해가지고 이제 600점 만점에, 그리고 80분 동안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요. 혹시 국어 같은 경우는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위주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서도 발췌를 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선생님 수학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수학의 출제 범위는 수능에서의 공통 수학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 1, 수학 2 범위가 되고요. 인문계랑 자연계가 준비하는 게 조금은 다른데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고등수학 범위를 조금 더 복습하시는 게 필요하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 2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출제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그 다음으로 약식형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공부했던 친구들이라고 하면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지시문 자체가 수능처럼 제시되어 있고 지문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독해를 잘 했다라고 하면 빈칸을 채워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잘 접근을 할 수 있을 텐데, 문단을 초반, 이제 첫 번째 문단, 그리고 문단 초반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대체적으로 두 갈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분류나 구분되는 그 기준점을 잘 체크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빈칸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수능 특강 대부분 친구들이 풀잖아요. 네. 근데 수능 특강 앞부분에 보면 개념학습 부분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약간 주관식으로 쓰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대략적으로라도. 그래서 문학하고 독서하고 언매. 왜냐면 언매 선택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언매 문제가 한 문제씩 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매에 대한 그 개념학습 부분을 채워서 넣는 연습을 하면 좀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하고, 문학에서는 개념을 좀 아는 게 필요해요. 개념을 제대로 모르는 친구들은 그 지시문 또는 보기에 나온 부분을 뭘 묻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국어 1타.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국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먼저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인문계는 수학 수학 상하 부분이라는 것은 어차피 다시 복습하는 개념이니까 그런 문제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도 어차피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하면서
일명 쉬운 4점짜리 문항을 잘 푸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쉬운 4점짜리 문제를 풀 때 수능에서는 그냥 이거 답 내는 거에 대해서 내용이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외우고 가서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수능 때 많이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서술형에서는 본인이 진짜 이거를 정확하게 서술하시는 게 중요하고 단순히 뭐 조건이 주어진 거를 이런 조건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선후 관계를 정확하게 서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학 서술형이라는 거는 아마 내신 시험 보면서 준비를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왜 부분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쭤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빠져 있었다라는 걸 하는데 그런 연습들을 수능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다시 접근하더라도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넘어간다는 이런 연관관계를 잘 서술할 수 있게끔 이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을 서술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술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답만 맞더라 하더라도 서술 부분에서 제대로 서술하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 된다라는 거 똑바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인 학업 역량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빈칸을 채우고 과정을 쓸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약식형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하다스터디에서 약식형 논술로 합격한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작년 같은 경우 조금 빠듯하긴 하지만 수능 끝나고 나서 약식형 논술 준비한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약식형 논술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 그냥 대충 문제 보니까 괜찮아 보이던데 뭐 따로 준비해야 돼요? 라고 처음에 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워요. 왜냐면 약식형 논술이 작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많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정말 꾸준히 열심히 나와서 쉽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사실 되게 좋은 결과를 받았어요. 수학에서도 그 친구가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 풀었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수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적성시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험을 잘 봤다 생각하지만 한두 개 정도 못 풀었어야 하는 학생들이 합격하기가 좀 힘든 경우였거든요. 어차피 같은 포지션의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못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작년에 준비해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작년에 이제 풀었던 친구들 중에는 당일날 전화 와가지고 수학 같은 경우 선생님 제가 풀었던 문제가 나왔어요 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고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학부모님들도 친구들이 기출문제를 좀 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자체적인 문제들을 좀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다스터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문제를 생성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마지막 파이널 점검 테스트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하다스터디에서 나왔던 약식형 논술의 예상 문제, 그리고 실제로 가천대 인문계 11번 문항에서 나왔던 이제 문제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서 사실 적중 문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수학이 필요한 게 인문계 논술이어서 이런 고등수학 문제들이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차집합에 대한 부분이어서 원소가 차집합일 때 3이란 얘기는 A란 집합이 3이란 원소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보이는 건 3이란 원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와 있는 로그의 값이 3이란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요. 가천대에서 나왔던 인문계 논술 같은 경우는 포함관계인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되기 때문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서 단순히 보이는 원소는 1과 2분의 3, 2가 있는데 B라는 원소에서는 1이라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이라는 원소가 로그 값으로 연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문계 논술 같은 경우는 이런 고등 과정에 필요했던 과정들을 조금 더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다스터디에서 약식형 논술을 준비했었던 문항과 그리고 가천대 자연계의 14번 문항에서 나왔던 것들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 2, 수학 2과정 미적분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속도 가속도 부분이 있는 적분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의 문제에서는 다학년이 두 개에 대한 각각의 속도가 나와 있고 문제에서 똑같이 나와 있는데 학생들 의외로 이런 거 PQ로 나와 있는 거라 V1, V2 나와 있는 거에서 구분하는 거를 헷갈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헷갈릴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게 두 번째로 만날 때라고 오직 두 번째로 만날 때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로 만날 때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만나는 점의 횟수가 될 텐데 오직 두 번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는 아마 이게 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접선이란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풀이하느냐 이거 제일 필요한 시험이라 보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토리 입시랩과 하다스터디 약식형 논술의 시간표들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수원대 인문, 수원대 자연, 그리고 가천대 인문, 그리고 가천대 자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외대, 그리고 한국공학대의 커리큘럼을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우리 학부모님 및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빅토리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약식형 논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빅토리 입시랩과 하다스터디의 약식형 논술의 시간표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약식형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수학 같은 경우는 과정, 국어 같은 경우는 선지를 파악해보고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며칠 안 남았을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달릴 친구들도 있겠고 약식형 논술을 위해 달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원하는 대학교에 반드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와 하다스터디의 위쌤과 그리고 예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